강선우 의원은 결국 제명됐습니다. 그동안 발언권이 제한됐다고 주장했던 강 의원은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때 김경 후보자를 단수 공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JTBC 취재 결과 김경 시의원이 당선된 뒤에는 시의회 원내대표로 미는 메시지까지 뿌렸습니다. 유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2년 6월 21일 강선우 의원이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강 의원은 거듭 김경 의원을 도와주어서 감사하다. 잘 부탁드린다고 말합니다. 강 의원이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걸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상의한 지 2달여 지난 시점, 김 시의원이 당선된 후 시의회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겁니다. 이 시의원은 JTBC에 김경 시의원을 원내대표가 되게 도와달라는 강 의원의 연락을 여러 시의원이 받았다며 시의회 지도부 구성에 국회의원이 나서는 건 드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의 사이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 의원은 최근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의혹에 대해서 공관위원은 본인 지역구 논의 때 배제가 원칙이고 본인의 발언권도 제한됐다고 해명해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해명과 배치되는 기록을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회의록에서 김경 시의원은 단수공천 주자, 단수공천하자 이 발언을 가지고 지금 당에서는 중대한 결함이라고 생각하고 제명 결정을 하게 됐다. 강 의원이 직접 공관위 회의에서 김경 단수공천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회의 하루 전 김병기 당시 공관위 간사는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강 의원에게 컷오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획작으로 좀 진솔하고도 그리고 정말 의원님 입장에서 그리고 이 입장에서 아주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그걸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솔직히 그랬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들었을까? 이 얘기를 내가 왜 들었을까? 왜냐면 이 얘기를 들음으로써 오히려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됐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솔직히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일반인들이라도 생각하기 이렇게 하는 행동 패턴 이를 전화 받으세요? 그냥 행동 패턴 그런 패턴으로 볼 때 사실은 선뜻 믿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바로 돌려주든지 아니 그렇지 그걸 갖다가 또 그러니까 사무국장한테 맡긴다든지 아니면 그런 일을 갖다가 만약에 그럼 처리를 해야 내가 처리를 해야 되겠다 컷오프 해야 되겠다 그럼 이걸 갖다가 처리하고 예를 들어 돌려주고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믿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가 아닌 이상은 이거를 갖다가 제가 이걸 갖다가 김경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 공관위원으로서 이 공관위 전체뿐만 아니라 민주당 나가서 전체가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길 텐데 김경에 대해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허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는 그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 문제는 저는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김경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이 문제에 제가 저는 더 이상 여기 관여를 갖다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더군다나 이게 정말 우리 강선우 위원님 정말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말 힘드시겠지만 위원님께서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 자, 지금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뭐 이 문제가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우리 둘이 저한테 얘기했다는 걸 누가 알고 있어요? 사무국장도 이 문제를 안다는 뜻 아닙니까? 사무국장이 여기 깊이 개입돼 있고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뭐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지금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강 의원님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그거는 나중에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거는 우리 그러니까 강 의원님의 그러니까 합격력상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문제 아니겠어요? 저도 사실 그렇죠. 강 의원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저조차도 이게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관여 못합니다. 이 문제 궁금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안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의원님이 제게 이걸 갖다가 상담을 갖다가 하셨으니 그래서 이게 되게 그때 당시 그 얘기를 정말 안 들었으면 오히려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제가 어떤 이런 조언을 할 수 있을 텐데 어제 밤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도요. 근데 그 얘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 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은 그걸 갖다가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 커집니다. 정말 커집니다. 저랑 의원님이 공간위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나중에 도덕적인 책임, 공간이 전체에 대한 신뢰성, 당에 대한 문제 이런 게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가 지금 걸려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정말 잘 처리하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정말 뭐 이렇게 봉합하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처리하셔야 돼요. 잘 처리. 진짜 잘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그 얘기를 갖다가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공간위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하다가 그러셨어요. 이게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을 각오로 만약에 그렇다면 죽을 각오로 어저께 이제 우리가 정말 문제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만 봐도 정말 문제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컷오프를 갖다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몰랐다면 모를까? 이게 컷오프를 갖다가 하면 그런 얘기를 갖다가 그 얘기는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 우리 강 의원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머리로는 돼도 손발이 움직이기 쉽지 않겠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선의로 하는 행동이 굉장히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쩌자고 저한테 그걸 상의하셔가지고 네? 죄송하지 뭐 상의할 사람이 저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서 저를 믿고 상의해 주신 것까지는 그거 한데 저한테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가 그리고 그걸 들어버렸으니 저도 살려주세요. 예. 이거 정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소개를 받아서라도 누구한테 그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소개받지 말고요. 주위한테 있는 사람 소개받지 말고요. 정말 그냥 어디 찾아가세요. 로펌이라도 찾아가가지고요. 시간 이렇게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로펌 좋은데 찾아가셔가지고 돈 내고 상담하셔야 됩니다. 혼자서 이게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대단히 죄송한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주위에 가까운 사람한테 해서 그 가까운 사람이 같이 지금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람 정말 못 도와주는 상황이 돼버려요. 근데 이런 일은 법률적인 문제를 가지신 분들은 자기 잡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드라이하게 잡의 입장에서 그걸 갖다가 지금 상담을 해줄 수 있거든요. 솔직히 엄청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고민스럽고 너무 죄송해요. 이게 맨 처음에는 제가 이걸 갖다가 이걸 안 들은 것으로 하고 관계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곰곰이 어제 저녁을 지나면서 생각해 봤어요. 두 번째,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항상 제가 제 인생관에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거는 아무리 힘들어도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그때는 힘들더라도 그 문제에 대한 해결 실마리가 보이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정말 드리기가 힘들겠지만 드려야 되겠다 그런 게 생각한 게 맨 처음에는 안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네, 이건 그리고 전 이 문제에서 손 떼겠습니다. 관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려다가 아니다. 이게 정말 나를 위하고 그리고 진짜 강 의원을 위하고 주위 모두를 위하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공관위원인 김병기가 아닌 이상은 나한테 일반적인 상담을 하신 게 아니고, 근데 불행하게도 일반적인 상담을 하신 거죠. 하셨는데 저희가 안타깝게도 제가 공간이 간사한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김경에 대해서는 내가 이거 허락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아닌 이상은 김경에 대해서는 이거 통과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킬 수 없다.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아닌 이상은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묵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나중에 가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솔직히 강 의원님도 정말 피해가 최소화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강 의원님도 살고 저도 나름대로 이 상황에서 제일 떳떳하게 양심적으로 행동했다고 어디다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조직도 살고, 이게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그 원칙을 조금이라도 만약에 벗어난다면 전부 다 죽을 거예요. 민주당, 저도 평생 싸워왔던 저 명예, 우리 강 의원님도 평생 싸워왔던 명예, 이런 게 아마 다 그거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 이런 분들, 물론 믿겠지만 그런 분들조차도 상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사자잖아요. 그때 이제 남경을 그게 딱 결과가 나자마자 그렇게 딱 그냥 이렇게 하겠다 하자마자 그게 실시간으로 이제 다 전달이 되고, 김경 나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김병기 의원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봐라. 그렇게 됐던 거예요. 여쭤봐라.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혹시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그게 너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떤 생각도 지금 안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게 그분들이 시샘말로
뭐 그럴 리는 뭐 없을 수도 있지만 시샘말로 짜고서 둘이 상의해가지고 혹시 그렇게 했다면 완전히 저를 끌어들인 거거든요. 상의해봐라가 아니라 김병기를 끌어들여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거 저는 절대 아니에요. 아니 의원님은 아니겠지만 그냥 왜 그분이 저를 갖다가 콕 찍어가지고 상의해보라고 그랬을까요? 간사님이 간사니까 단순히 뭐 그럴 수 있겠네요. 하여튼 이거 돈 돌려주시고요. 됐든 안 됐든 돈 돌려주시고, 제가 만약에 그걸 하시면 정말 강 의원님 위해서, 강 의원님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면 돈 돌려주시고, 되든 안 되든 알았다, 내가 처벌 받겠다, 돈 지금 돌려줄 테니까 돈 돌려주고 시작하자 그래요. 돈부터 돌려주세요. 그냥 아니 이거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어차피 당신 기자회견 할 거 아니냐, 돈 돌려줬다고 기자회견 할 거냐, 해라. 하든지 말든지 일단 돈부터 돌려주고 이거 좀 보자. 당신을 통과시키든 안 통과시키든. 그래가지고 이 건이 되겠지. 돈부터 돌려주세요. 돈부터. 뭐 그러니까 통과 뭐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금 돈부터 돌려주세요. 돈부터. 제가 정말 우리 강선우 의원님께 이렇게 고언을 드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 죄를 받겠다, 그래 이 죄를 받겠다고 생각하실 때 훨씬 이 일이 해결되기 쉬워질 겁니다. 아니면 이 일이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거만 여기만 넘어가면 그냥 그렇게 되겠지. 근데 의원님께서도 살아온 과거를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저는 이 문제가 정말 단언컨대 그렇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이건 정말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 원칙에 입각해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뭐 이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이건 모르겠지만 뭐 다른 의원들은 좀 모르는 상태에서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의원님이 정말로 하려면 저는 이 돈부터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안 받으면 진짜 무슨 불태우든지 그런 얘기는 뭐 필요 없겠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돈부터 돌려드리세요. 안 받는 거. 그거는 뭐 의원님이 지금 보셔가지고 던져놓고 나오든지, 그래서 지금 보셔가지고 던져놓고 나오든지 어떠든지 하셔야 되는 거지. 그거는 뭐 의원님께서 지금 해결해야 되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모든 문제. 그분한테도 당당하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처벌받겠다. 그럼 너도 잘못한 거 처벌받아라. 그런데 이 문제는 이걸 갖다가 이걸 하는 걸로 해결의 시발점을 찾겠다 내가. 일단 이 돈부터 돌려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조금 더 생각해보고 또 그런 생각이 나면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의원님 이렇게 몇 년 갔으면 정말 의원님 정말 이게 원칙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 없어도 생각하겠어. 예, 이게 정말 이런 네. 진짜 이렇게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로 뭐 사람들이 쉽게 쓴 말로 필사직생이란 말을 쓰는데, 의원님이야말로 지금 그 각오를 하시고
지금이라도 내가 잘못됐었지. 지금이라도 내가 돌아서겠다. 네. 돌아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시고요. 그분한테는 저랑 만났다든지 저랑 상의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갖다 일치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그런 얘기까지 또 아마 다 공유가 된다면 정말로 그거는 의원님께 그거는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일 겁니다. 이거는 그분들이 해결하거나 지금 의원님 자체도 해결하기가 힘든데 그분들이 해결하거나 그런 문제는 이미 지났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이게 의원님이 해결하는데 어떻게 보면 장애가 될 것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그러니까 힘든 게 있더라도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빚이 없다면 우리 제가 지역에 갔더니 정말 지역에서 조심해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두 훌륭한 분들이겠지만 그분들이 어떤 그 훌륭한 분들에 대한 지금 그거에 이 문제를 대입하지 마셔라. 이 문제는 정말로 정말로 저도 믿지 마시라. 저도 믿지 마셔라. 그리고 저도 믿지 마시고 누구도 믿지 마셔라. 누구도. 아니면 그에 준하는 법적인 또는 법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같은 걸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적어도 주변에 있는 정치인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모두를 위하는 걸 겁니다. 김경 그분이 얼마나 지금 흥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정말 누구도 믿지 말고 그러니까 전혀 믿음의 관계가 아닌 사람을 찾아가시라니까. 돈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분을 갖다서 찾아가셔야 됩니다. 정말 제가 진심으로 고언드리는 겁니다. 정말 제가 그 돈에 대한 얘기만 안 들었어도 이 문제를 갖다가 그래요. 그리고 이게 사실 그렇게 해결했다면 저는 편했겠지만 의원님은 그게 양심을 저버린 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건방진 얘기 같습니다만 그게 우리 인간사에서는 그게 넘어갈 수 있지만 제가 종교인인데요. 주님의 법정은 못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근데 결심을 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김병기한테 들어봤더니 하지 말래. 김병기한테 들었더니 하래. 이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저라고 그랬. 누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 얘기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알았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빨리 지금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리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